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조가 그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수서행 KTX 운행입니다. 이달 1일부터 수서고속철도 SRT가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을 새롭게 운행하면서 열차가 부족하게 됐고 기존 운행을 줄였는데요. 노조 측 주장으로는 경부선 운행 편성이 10회, 4,100석이나 줄었고 호남선도 410석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남선은 고속철 운행이 지역 차별 수준으로 낮은데 추가로 호남선 SRT가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 주장은 정반대예요. 일부 SRT 노선이 확대되면서 기존 운행은 줄었지만 KTX 운행을 늘려서 승객 불편은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파업 기간 호남선과 전라선 KTX는 60에서 70%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SRT는 정상 운행하지만 열차 시간은 지연될 수 있겠습니다. 열차 운행 여부 미리미리 홈페이지나 해당 역에 문의를 하시고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은 예고된 것에 따르면 오늘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미리 열차표를 구매하신 분 중에서 운행 중지가 확정된 승차권의 금액은 다음 날 자동 환불될 예정이고요. 승차권 환불이나 취소 시에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기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당 기간에 대한 금액을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전남도 산하 전남개발공사가 여수 중림지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개발 이익금보다 추가로 발생한 이익금을 중림지구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시간에 광양 황금산단 중국 투자기업의 투자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광양 세풍산단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다국적 기업이 주민들의 현지 시찰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장 설립이 불투명해졌다고요? 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이메리스가 이 광양 세풍산단에 5,100억 원 규모의 고성능 카본 블랙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설립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세풍 지역 주민들의 현지 시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시는 이 다국적 기업인 이메리스의 투자와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현지 시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메리스 세풍산단 블랙카본 공장 유치를 위해 지난달 28일 광양시 세풍지역 주민들이 포함된 현지 시찰단을 구성해 광양에 건립 예정인 카본블랙 공장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벨기에에서 가동 중인 공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습니다. 현지 시찰단은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을 단장으로 전남도와 광양시, 광양경제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코트라 등 지역 관계자 10여 명과 세풍 주민대표, 또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장 시찰을 앞두고 광양시 세풍지역 마을 이장단이 해당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며 시찰에 앞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보를 먼저 따져보고 시찰을 해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주민들의 입장과 시찰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경제청 입장 설명해 주실까요?
네, 프랑스 다국적 기업 이메리스의 공장 시찰 일정 불참을 선언한 이 마을은 세풍마을 이장협의회 소속 일부 마을들로 이 마을 이장단 측은 주민들이 아무런 사전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지 시찰단에 이장 등 주민들이 포함되는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찰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광양경자청이나 광양시가 이번 투자 유치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지 시찰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마을 이장단은 이번 현지 시찰단 참여를 앞두고 최근 전남 녹색연합 관계자를 초청해 카본 블랙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카본 블랙 원료 물질이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카본 블랙 생산 공정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 들었고 주민들이 해당 공장 유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장 유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을 이장단의 현지 시찰 불참 입장에 대해 광양경자청과 광양시는 이번 현지 시찰은 추후에 투자 유치 찬반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가 아니고 생산 과정이나 주변 여론 수렴 등 현지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찬반 여부는 나중에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만 탓할 게 아니라 먼저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이거는 언제든 간에 이 이야기는 늘 나올 테니까요. 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 입주하고 대기업 석유화학 업종 공장들의 본사를 여수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제기가 됐죠. 최근에는 여수시에서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산단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최근 여수시 의회에서 여수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해서는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지역 본사 유치에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 이선효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본사 유치 등 진정한 지역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수시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의 여수시로의 본사 이전 문제가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배경은 현재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본사 입지 현황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967년 여천공업기지 기공을 시작으로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에는 GX 칼텍스 등 대기업을 포함해 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지만 여수의 본사가 위치한 기업은 남해화학과 금호 PMB화학, 비를라 카본 코리아 등 불과 3곳에 불과합니다. 예, 여수 시민들로서는 석유화학 업종 공장이 지역에 가동이 되는데 그동안 환경오염이나 산단 안전사고 등의 위험을 감수해왔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산단에 입주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여수산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기업의 주력 생산품인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수산단의 환경오염 문제나 산단의 안전사고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또 산단에서 발생한 이익은 서울에 소재한 본사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이 그동안 강하게 자리 잡아왔습니다. 여수시 의회 이선효 의원은 여수산단에서 창출한 막대한 이익이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역유출되는 동안 여수산단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환경사고가 발생했고 각종 환경안전사고가 죽음의 화역고라는 오염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이제라도 여수시가 나서서 시 조직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본사를 지역으로 적극 유치하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여수시가 최근 포스코와 포항시의 사례를 분석해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포항시 또 주민들이 포스코 홀딩스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게 한 사례, 이게 여수시로서는 바람직한 모범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포스코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본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서울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포항시가 나서서 이 포항시와 포스코 상생협력 TF를 꾸렸고 이 본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과 포항의 미래기술연구원의 본원 설치를 추진한 사례는 여수시로서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선효 의원은 포항시의 사례를 감안해 여수산단 지역 본사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지역 공동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여수산단 지역 상생 TF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 공장의 지역 본사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수시가 나서서 적극적인 협조나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역 본사 유치 활동과 함께 환경이나 안전 문제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공원 문제,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인재 채용 문제, 또 적정가의 입찰제 실현을 포함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 사례에서 보듯이 산단 입주 대기업들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요구와 협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요즘에 여수 웅천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관련 계약서 변경이 문제가 되고 있죠. 저희 최근 짚어봤습니다만 전남도 의회에서도요, 도정질문에서 여수의 중림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중림지구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하신 전남도 의회 최무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 여수 지역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예, 여수 중림지구 개발 사업이 한 4년 전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전체적인 개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여수 중림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여수시 서울하면 중림 일원에 총 사업비가 4,155억 원으로 총 면적이 한 30만 평 정도 개발이고요. 인구는 한 14,000에서 15,000 인구를 예상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시작해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이 됐다는 것은 개발은 다 됐는데 지연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직 개발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지연되고 있어요? 예, 예. 이번에 도정 질문에서 이야기하신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던데 먼저 여수 중림지구 개발 이익금 환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 곳이 중림 1지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로 산출하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추정한 결과 4,801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4,800억이요. 예, 4,801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예. 분양가가 8,956억 원으로 사업비 4,155억 원을 제한 결과라고 봅니다. 전남개발공사 예상보다 4배 이상의 이익이 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계산이 하는 사람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 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정평가가 안 된 부분이 아직 많이 있고요. 예. 예상 감정평가 추정가가 최저치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준주거지 35필지를 분양했는데 평당 780만 원에 분양되었는데요. 맞아요. 이런 부분과 중림 2주구 현재 실제 시세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축소해서 사업 규모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남개발공사 측에서? 축소는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분양을 했을 때 입찰이라든가 하면은 입찰가가 높아버리니까 개발 이익이 많이 생겨보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지금 그 땅값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 말고. 공시가 말고 기본 있는데 이것이 경쟁 입찰이지 않습니까?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예, 중림지구 같은 경우는 그 산단하고
출통이라든가 그 순천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이점이 있더라고요. 예. 산단에 거주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하시고요. 공무원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젊은 층에서 의외로 이렇게 중림지구를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신도시 쪽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 네. 질문 자꾸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이 계산 차이가 네. 가장 중요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이 예. 각 필지마다 다 계산했어요. 하나하나. 아 필지를 전체를 다 계산해서 추산하신 예. 것이 4,801억 원이다. 1억 원 정도. 예. 제가 이렇게 막 그냥 대충 추정치가 아니고요. 예. 지금 분양했던 분양가 앞으로 분양한다 해도 저는 추정치를 예를 들어서 이제 A7이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하 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전남개발공사는 260으로 지금 잡아놨어요. 그것도 4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결국 이제 4,800억이면 거의 5천억 상회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본 의원이 작년에 도정질의 했을 때 그렇게까지 이렇게 모든 도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작년에도 질의를 하셨고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하신 거고 올해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번에는 더 강하게 질의를 했죠. 작년에는 예.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부탁이 아닌 강하게 질책을 했죠. 예.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것이 올해는 전체 필지를 또 직접 계산하신 결과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반응이 작년에도 전체 필지를 계산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쉽게 넘어갔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액수가 뭐 4,800억이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인 텐데 개발공사 측에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반응이 좀 있습니까? 공사 측에서는 지금 언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요. 예. 이 언론적인 답변을 저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림에 거주했던 그분들이 정말 좋은 땅을 내놨는데 개발을 했으면은 이익을 많이 생겼으면은 공공기업이잖아요. 공공기업이면 환원을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하고 여수시하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에서는 여수시를 핑계를 대버려요. 여수시에다 핑계를 댄다고요? 무슨 핑계냐면은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119 안전센터라든가 문화복지 공간이라든가 병원 부지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대보니까 저는 이제 중간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여수시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여수시에서는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의를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뭐 코멘트를 달거나 뭐 저한테 이렇게 뭘 도와달라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많이 좀 여수시에 많이 서운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로서는 손해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전혀 손해볼 거 아니죠. 근데 왜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도의원이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면은 예. 힘을 보태줘야죠. 왜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119 안전센터 이게 밀접하잖아요. 생활하는데. 그럼요. 예. 다행인 것은 11일 날 김혜재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문체부에 공모해가지고 실내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건립이 돼요. 한 95억 정도. 이것이 정치권에서 나설 게 아니라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선행돼야 되지 않냐 이 생각입니다. 저는. 예. 그러면은 좀 돌아가서 예. 그 전남도나개발공사의 중림지구의 이 사업비를 환원해야 된다라는 관련 규정이 좀 있습니까?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관련 규정은 없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남개발공사는 그 민간 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민들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발전 목적으로 설립된 전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나면은 그 막대한 이익 안 됐다가 좀 환원하는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 산하 공기업이 개발 사업에서 얻은 이익금을 환원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네.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이제 흑자가 나게 되면 한 10% 정도는 지역인재 육성 기금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전라남도에다가 하는데 최근에는 한 33억 정도를 전라남도에다가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요? 예. 전남도에서 가져갈 일이 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는 좀 부담을 가지는 걸까요? 그래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여수 시민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는 싸워야죠. 무조건 얻어내야죠. 하나라도 더 빼들어와야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싸우고 있다는 표현을 이제 여러 번 쓰셨는데 그럼 도의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제 중림지구 지역 주민들이 민원 해결이 좀 협의 양도 택지 부분도 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문화복지 시설이라든가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인류관리센터라든가 병원 부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개발공사하고 전라남도 여수시를 협의를 잘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전라남도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도의회 최묘경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앵커님. 에? 이시잖아요. 네, 매주 예. 금요일마다 어떻게 뉴스 진행을 맡게 됐네요. 처음이신가요? 아, 앵커는 처음입니다. 어떠셨어요? 많이 떨리긴 했는데 네. 또 그런대로 보람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해서 더 잘해보려고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에? 좋은 자세입니다. 그게 피드백인가요? 몰랐다면서요? 아니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시니까 차차 보면 되는 것이죠. 뭐 한 번 봤다고 또 다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갑자기 말이 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수 거문도 오가는 백길 취재 이번 주에 또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말썽인데 이 이야기 취재하고 계십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말썽도 꽤나 길었어요. 네, 맞아요. 8월 3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휴항을 했단 말이에요. 예. 12일간 이제 배가 안 떴던 건데 이렇게 최장기적으로 배가 안 뜬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 파라다이스호가 여수 거문도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문도에서 오전 출항을 해서 여수에서는 오후 2시 40분에 다시 거문도로 들어가는 배였는데 네. 이 12일 동안 휴항하면서 거문도 주민분들 그다음에 거문도로 들어가려는 관광객들이 좀 많이 불편을 겪었죠. 원래 이렇게 그 파라다이스호가 원래 투입이 되는데 이 배가 점검, 뭐 수리 때문에 운항을 중단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선박을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대체 선박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원래 웨스트 그리노가 그동안은 대체 선박으로 투입이 됐었는데 결국 이제 회사에서는 경영 악화, 재정난, 경영난 때문에 이제 대체 선박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휴항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번 운행 재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임시 방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10일 오후부터 여수에서 거문도로 들어가는 배부터 이제 다시 운항을 재개했는데 이때는 이제 대체 선박인 웨스트 그리노가 지금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주민들 말로는 이 업체가 운항 재개를 약속한 게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주일만 운행하겠다 일단은. 일단은 9월 19일까지만 운항을 하겠다. 또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을 뒀어요. 그러면 9월 19일 이후부터는 업체 말대로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9월 19일 이후부터는 또 운항이 방법이 중단되고 배길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업 업체도 계속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원래 12월 달에 그 운항 결손액을 보전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정이 7호부터요? 악화되니까
시랑 이제 국비 5대5 매칭 사업이거든요. 예. 운항 결손액 지원받는 게. 그래서 12월 달에 지원을 받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 좀 땡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시나 그 해수청에서는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적자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또 이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의 유예 기간이 지금 가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의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일단 임시로 투입하는 네. 것이 예. 왜냐하면 주민 반발도 거세고 해수청에서도 계속 운항 재개 명령을 그 선사에 내렸거든요. 이게 근데 3번이나 이게 운항 시점, 그러니까 결항 시점이 3번이나 연기되고 재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업체에서는 또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처지도 있고 주민 불편도 가중되니 일단은 그럼 일주일 동안은 운항을 하겠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뭐 결손액을 좀 지원을 받든 예정대로 좀 빨리 받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예, 물론 하겠다고 한 것은 업체 측이지만 뭐 업체도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수시나 해수청에서도 규정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불편이 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거문도에서 고흥 녹동항을 오가는 배가 있잖아요. 한참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6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안 맞으면 2박 3일간 또 체류했다가 들어가야 된대요. 아이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 뱃길이 끊기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 예. 거문도에서 녹동을 오가는 거고 여수시에서는 그래서 녹동에서 여수를 오는 그 전세버스를 지금 무료로 지원을 셔틀버스를 운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섬사랑호라고 좀 작은 배이긴 한데 손죽도와 강도 이쪽을 원래 오가는 배인데 이거를 여수항까지 좀 연장해가지고 운항하는 걸 그때 휴항할 때를 투입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해수청이랑 주민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섬주민 한 10여 명이 해수청장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수 해수청에서도 만약에 그 예비선이라고 그 선박이 있으면은 최악의 경우에 그 선박까지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좀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해수청에 있는 배를 띄우겠다고요? 예, 그 뭐 이제 여력이 있거나 좀 여유가 있는 배가 있다면 그거라도 투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마련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대책인 거고 예. 지금 장기적으로는 또 지금 새로운 여객 선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8월 달부터 공모를 띄웠어요. 해수청에서. 아, 이미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까?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이 공고가 종료가 됐고 알아보니까 5개 선사가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업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80점 이상이 커트라인이에요. 무조건 80점 이상을 넘어야 되고 이 80점 이상인 선사 가운데 최고 득점자가 이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올 연말 안에는 새로운 여객 선사를 모집해서 새로운 배가 다닐 수 있다. 새로운 선사가 한다는 것은 시점이 이제 연말인 거예요? 빠르면 이르면 올 연말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이번 그 선사가 연말까지는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그쵸. 뭐 해수청 배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지던가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이번 선사도 지금 운항하고 있는 선사도 뭐 운항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결손액을 이제 지원받아서 하거나 좀 땡겨서 조기 지급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지금 거문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운항 결손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1일 생활권 항로라고 해서. 예. 근데 이거를 그냥 포기하겠다.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오전에 여수에서 출항하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태울 수 있고 그만큼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들어주면 본인들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계속 운항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분들이 이 시점에서 바라시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습니까? 일단 주민분들은 지금 선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최장기 동안 휴항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언제 앞으로 또 휴항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단일 노선이고 그 여객 선사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본인들이 현대판 노예다. 갑질을 당하고 있다. 선사가 갑질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그
기본적인 권리인 교통권을 가지고 섬 주민들의 발을 묶어놓을 수 있냐. 이 선사에 대해서는 여수 해수청에서 그 제재를 행정 해야 된다?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로는 면허까지 박탈시켜라. 그래요. 이 운항을 못하게 해라. 이 항로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해수청에서는 그 면허 자격 박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일단 운항 재개 명령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정도의 행정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긴 하지만 주민들이 되게 많이 뿔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번 주 취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길어지는 불안과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 하반기 취업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지역의 다양한 구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렸어요. 네, 어제 여수 흥국체육관에서는요 2023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주최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지역 기업의 우수 인력 채용 기회를 주고요.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와 다양한 구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요 52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4개 관으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여수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센터, 여수고용노동지청 등 12개 일자리 기관이 속한 전방역 홍보관, 산단 대기업관, 취업 컨설팅관 등 5개 부스로 구성된 품격관, 또 25개의 지역 기업이 참여한 적격관, MBTI 직업 유형 체험, 직업 타로 체험 등 체험 부스로 구성된 체격관까지 총 5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예. 현장에서 증명사진도 찍고 이력서 작성도 하고 기업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1차 면접까지 할 수 있으면서 구직자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요 지역에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부터 경력 단절 여성, 정년 퇴임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습니다. 예. 이 구직자들은요 평소 정보지나 인터넷의 구인 광고를 통해서 이 구직 기회를 알아보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나 대면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기관과 또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미처 몰랐던 지역의 업체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고 이 현장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복리후생이나 기업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참여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이런 데 처음 와봤는데 집에만 있다가 살림만 하다가 와봤는데 바로 이렇게 공고에 내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력서를 받고 이런 게 좋던데요. 내가 굳이 이렇게 멀리 안 찾아다녀도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으로 완전 깊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자소서 원서를 넣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세심하게 코칭해 주셔서 더 집중도 잘할 수 있었고 여러 기업이 와가지고 또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많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산단 쪽 이렇게 기업 와서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거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컨설팅 되게 도움 많이 됐고 살짝 좀 자소서 쓸 때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 건지 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좀 부족한 것, 어디가 부족했구나 그런 것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도움 된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체격관이나 품격관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요? 네, 체격관이요. 체험 부스다 보니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특히 MBTI 직업 유형 체험이나 챗GPT, 직업 타로, 퍼스널 컬러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예.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요. 직업 MBTI나 직업 타로를 통해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취업 컨설팅관에서는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준비하는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찾아도 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에게 직접 듣는 것과는 또 비교가 안 되겠죠. 네. 살아있는 정보라는 말도 있는데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 참가자들은 일자리 박람회가 하루만 열리다 보니까요. 다 체험하기 좀 힘들고요. 기업들의 구인도 한정적이라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또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기 전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공지가 따로 없었어요. 참여 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문했더니 이 현장에서
부수에서 관심 있는 기업이 있어도 상담하기 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현장에 보니까요, 부수 상단에 기업 이름만 적혀 있고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직격간 25개 기업 중 단 한 기업만 이 업체 정보를 알리는 배너를 앞쪽에 설치했을 뿐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조금 체계적이지 않은 느낌? 실질적으로 도움은 그닥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얻어가는 게 딱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채용계 시대가 따로 있잖아요. 이제 이 업무만 구한다 이렇게만 써져 있어서 좀 보러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 느낌. 일단 둘러보고는 있긴 한데 마땅히 이제 이 기업에서 어떤 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둘러보면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게 대형 회사들은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로 참여를 해가지고 구직 활동이 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회사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찾아가서 확인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왔는데도 이제 적극적이게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꺼려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이제 각 회사 앞에다가 이렇게 좀 팜플렛이라던가 회사 홍보라는 정보들을 좀 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음에는 잘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역 기업 그 관계자들은요, 부스에서 찾아오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 접수는 물론이고요, 업체의 정보와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보, 또 학생들에게는 취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는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현장을 찾은 인파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구직을 위해 상담을 받는 박람회 참여자는 극히 적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네, 구직을 위한 지역민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 분위기 자체도 관심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이 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그걸 의지를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희 대표가 아침에 한 사람 면접 보고 왔어요. 그다음 제가 앉아 있어서 면접은 2건을 했어요. 오후에. 왜 비어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 박람회 하는 취지가 일자리를 꼭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도 이런 기업이 많고 이런 일자리도 많다. 너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 내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고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마다 지역의 구인 구직난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들려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와 노래입니까? 네, 한 주간 또 세계 각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예.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재난 피해가 정말 컸는데요. 예. 아프리카의 재앙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9일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인명 피해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5,000명 넘게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엿새간 집계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봤을 때 관측 기록이 있는 1900년 이후 120여 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라고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요. 유엔은 이번 강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받고 그중 3분의 2일이 어린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예, 이미 거의 일주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은 뭐 다 넘은 거죠? 그렇죠. 이미 엿새째가 되면서 3, 4일 72시간으로 불리는 골든타임은 훌쩍 넘겼습니다. 예. 따라서 추가 생존자 수색보다는 피해 복구 그리고 생존자 구호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도 모로코에 의료진 중심의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이웃나라 리비아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지난 10일이죠. 리비아 북부 해안 도시 데르나에서 열대성 폭풍 데니얼로
계절로 내린 많은 비로 2개의 댐이 붕괴됐고요. 이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6,000명 이상 집계되고 있고요. 도시의 6,000명이라고요? 네, 20% 이상이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실종자도 10,000여 명이 훨씬 넘었는데요. 와. 현재까지 한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피난했고 사망자는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숫자는요. 데르나 주민 6명 중에 1명꼴이라고 볼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6,000명이고 6,000명, 네. 실종자가 10,000여 명이니까 야, 뭐 절반만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거의 뭐 10,000명에 육박할 텐데. 그렇습니다. 도시가 거의 완전히 물에 잠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난 영화 보시면요, 그거 찍을 때 조그마한 모형 이렇게 해놓고 맞아요. 물 확대해서. 확 부어서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그 재난 현실이 된 영화의 모습보다 더 심각하게 음. 물이 차들어오는 영상을 보고 저는 솔직히 눈을 좀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병원에조차 물에 떠밀려온 잔해들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지금 힘을 쏟고 있지만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거의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예.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들이 모두 파괴되면서 구호의 손길조차 닿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데르나 지역으로 들어가는 7개의 출입구 중에 현재 2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 이번 주 이 노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데 거의 뭐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정말 큰 천재지변들이 자주 발생을 하는 일상화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에요. 네. 구호와 손길이 얼른 좀 많이 닿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지진 홍수 안전지대로부터 점점 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최근 많이 들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 소개해드렸고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아프리카 피해 지역이 얼른 복구가 되길 바라면서 위로의 노래 로시의 겨울, 그 다음 봄 준비했습니다. 쿵 넘어지면 그대로 누워버리고 하늘을 봐 덕분에 별들을 보네 아픈 것도 있네 헉 비가 내려 온몸이 젖어버리면 난 춤을 춰 도망갈 이유가 없어 언젠가는 그저 이 세상에 간단한 순서처럼 겨울 그다음 봄 난 조금 더 날 믿어볼래 셀 수도 없는 별 중에 굳이 나는 여기 살아있기에 왠지 모든 게 힘들어지면 쉬운 거 하나 믿을래 우연히 태양이 있는 게 아니야 So am I 길고양이가 왜인지 보이지 않아 잘 지내니 뒤늦게 이름을 준다 기억할 수 있게 너의 살아있음이 위로였어 이 말 해줄걸 난 조금 더 날 믿어볼래 셀 수도 없는 별 중에 굳이 나는 여기 살아있기에 왠지 모든 게 힘들어지면 쉬운 거 하나 믿을래 우연히 태양이 있는 게 아니야 네, 로시의 겨울 그다음 봄 듣고 오셨습니다. 네.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이 노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네, 오늘부터 주말에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 당분간 운행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전국 철도 노조가요, 오늘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의 한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KTX 등 열차는 60% 수준, 화물열차는 20% 수준까지 감축 운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파업을 한 겁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는데 핵심은 철도 쪼개기를 멈추고 수서행 KTX를 도입하라라는 것이죠. 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하루 기준 여객열차 운행 횟수는 호남선과 전라, 경전선 합산 158회에서 98회로 단축이 되고요. 특히 KTX는 78회에서 54회로, 화물열차는 29회에서 6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는데요. 코레일 호남본부에서는 전체 조합원 2,700명 가운데 기관사 등 270명 등 9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예매한 열차가 갑자기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잘 하셔야겠는데요. 코레일은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해드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애매한 열차의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고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파업에 대비해서 여수나 목포에서 광주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전남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노조는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빠르면 다음 주에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SRT와 KTX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거라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타협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국토부의 또 반응도 궁금하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 노래 송윤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노래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두 번째 노래는 아이유의 기차를 타고 준비했습니다. 송윤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고 기차를 탔어. 이별이 아파서 버릴 곳을 찾아서 무작정 기차를 탔어. 창가에 비치는 눈물 모두 닦아낸 후에 다시 되돌아올 거야. 하나 둘 셋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땐 우리 사랑을 했던 기억 다 사라지기를 더 울기도 싫어. 그만 그치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제는 널 잊을래. 기차를.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